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이 역사와 삶의 정황들을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변화는 편견을 넘어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선거 열풍이 서서히 불고 있죠. 2016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각각 자기들의 활동을 이미 개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좀 특별한 예상 밖의 그러한 그 분위기를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상치 않은 이 기류 속에는 사실은 현실의 그 정치 상황, 현실의 정치 모습에 그 식상한, 그래서 이 변화를 바라는 그 바람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먼저 민주당 쪽을 보면은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77세의 이 상원 의원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예가 아닙니다. 정치 인생 내내 외골수로 걸어온 그런 분이시죠. 지난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작해서 부자들의 면세를 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를 혼자 하신, 필리버스터는 발언하러 나가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그렇게 그 표가 모자랄 때 그걸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필리버스터를 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시장, 하원 의원, 거쳐서 상원 의원까지 내내 무소속으로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자 그러면 끝장입니다. 한국에서 빨갱이 그러면 끝장이듯이 그러한 사회 속에 자기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세제개혁과 소득이 재분배돼야 된다. 모든 인종차별은 철폐되어야 된다. 건강보험은 국영화시켜야 된다. 월스트리트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금융들을 다 해체시키겠다고 그런 분이죠. 미국 주도의 그 자유무역 제도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반대해온, 세계화에 반대해온 그런 분입니다. 이 민주당 얘기를 하면 영국도 그렇죠. 이번에 제레미 코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레디컬한 66세십니다. 노동당 안에 계속 계셨던 분입니다. 너무나 급진적인 그 진보주의이기 때문에 당내에 있지만 외면을 받았던 제레미 코빈이 이번에 당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도 30년 하원 의원에 계시면서 500번 이상 자기 당의 의견에 반대표를 던졌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뭐 1%가 장악한 부를 99%에게 나누자, 확대하자. 이 버니 샌더스, 그 다음에 제레미 코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전통 진보 진영의 그 지금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젊은 층과 부동층, 그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 후보와 안건에 따라서 그 투표를 하는 이 부동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분은 또 비슷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공화당의 프라이머리, 당내 공화당 내 터줏대감들이 있었죠. 제프 부시라든지 마르코 루비오라든지 스캇 워커 같은 사람이 지금 떨어졌지만 정말로 떠오르던 별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존 카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유망주였는데 맥없이 떨어져 나가고, 다널드 트럼프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전히 선두에서 24%의 지지, 칼리 피오리나가 15%로 이번에 또 올랐죠. CNN 그 디베이트 후에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분리수술을 했던 이분도 지금 14%로,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완전히 프라이머리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 칼리 피오리나가 이번에 굉장히 떴는데 이분은 좀 우려가 되시는 면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휴리
마이크로소프트 그 CEO 하셔서 사람보다 경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6년 만에 CEO에서 물러났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체제 정비는 좀 했는지 모르지만 무수한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남긴,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있던 직원들이 지금도 이분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있죠. 그런 분이고, 이분의 그 멘토가 톰 퍼킨스인데, 이 톰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투표권을 세금 액수에 따라 주자. 자기는 세금 굉장히 많이 내는데 한 표밖에 안 주고 세금 한 푼도 못 내는 가난뱅이한테도 똑같이 한 표를 주는 건 이 부당하다. 세금 액수대로 투표권을 주자는 이런 사람이 이 멘토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뭐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큰 우려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공화당의 이러한 그 모습은 흥미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화당이 어떤 당입니까? 교양과 품위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뭐 쉽게 구분하면 공화당은 양반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서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죠. 이런 양반당에서 이 뭐 트럼프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막말. 그 1차 토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멕시코 정부가 이 범죄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불법으로 미국으로 보낸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질문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 이민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도 스투핏, 장관도 스투핏, 입법하는 사람도 스투핏, 행정도 스투핏, 전부 스투핏이라고. 세상에 대통령 후보가 할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 식상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솔직한 그냥 판을 깨어버리는 그런 말에 막 환호를 올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맹말, 근거 없는 말, 국경에다 담을 설치하는데 멕시코가 부담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한국과 사우디는 미국 그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국제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수정헌법 14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14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노력을 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공화당입니다. 이 해방되고 나서 노예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의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거를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낳은 아이는 미국에서 낳았어도 시민권 조사는 안 된다든지 이런 그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또는 그 아이를 낙태시켜 가지고 낙태된 아이의 장기와 세포를 판다. 뭐 멕시코계 이민자들은 강간자들이고 범죄자들이다. 이슬람들은 전부가 테러리스트다. 뭐 오바마는 케냐 출생의 이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정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이 방송에서 그냥 그 공개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데 그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고 그 사람이 선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 정치 모습에 얼마나 사람들이 식상해 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공화당 측의 그 대부분 극보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백인들이 이 사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가 그립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결같이 그러죠. 미국이 다시 군사대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힘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참 이러한 논리들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들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며칠 전에 마이클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자서전을 썼습니다. 책이 시중에 이미 나왔는데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never enough, 아무리 가져도 더 원하는 사람이다. bully others, 자기에게 경쟁이 된다고 하면
힘으로 마구잡이로 밀어젖히는 사람이다. No regret, no sorry. 후회나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로지 돈의 힘이라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널드 트럼프의 이 막말과 맹말 속에는 편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동조 세력을 높이는 이런 천박한 수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국 정치는 이 편견을 가지고 그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편견을 이용해서 동조자들의 세력을 불러일으키는 정당한 정책 경쟁이라든지 정당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그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또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국내 세력을 결집하려고 한다든지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대로 그 당내의 붕당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건전한 토론이 사라지고 그저 각 계파의 이익이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면에서 이 편견에 의한 정치, 편견에 의한 사회 분위기 조장은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뭐 세상에 거기에서 자유한 민족이나 나라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2016년 선거의 프라이머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기독교도 보수 진보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서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길이 달라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잘못된 데가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될 텐데 너는 완전히 잘못이고 나는 완전히 의롭고 이러한 그 논리 속에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빠지지 않는가. 이슈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찬성하면 반대자가 원수고 반대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원수고 이런 것 핵이라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에게서 보듯이 핵이라는 각 사람의 고유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체제나 어떤 이념에 인간이 완전히 종속되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선포하는 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획일화인데 사실은 이 사회에 어느 것보다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혹시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가 진행하는 방향에 조금 다르게만 발언을 해도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 교회가 각 사람이 자기의 부족하고 틀릴 수 있지만 자기의 정직한 진실을 표현해서 같이 보완되고 같이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내에는 자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이 허용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대로 격려받고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건전한 교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의 핵일화 속에서 점점 어떤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어떤 심지어 변화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바라는 것이 편견에 사로잡힌 채 감정적인 흥분으로 끝나는 이런 것은 결코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켜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도 교회가 앞장서서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역사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